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박태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에 있으시는 이민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회에 깊은 관심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민근 시장께서는 명품 교육도시 안산을 표방하며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명품 교육도시 안산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그 허와시를 면밀히 점검하고 더 나아가 안산시 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네. 명품 교육도시를 논하기에 앞서 교육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인재 육성?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의 가치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어우러진 학교 공간에서, 그리고 부모와 이웃들과 어우러지는 시민의 일상이 축적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분명 교육 관련의 업무의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지자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일상과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유기적 협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매년 일정 부분의 교육경비 지원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혹시 교육경비 지원 사업 올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50억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쩌면은 그 교육경비 그 책정 기준이 있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책정하고 있죠? 일단 기본적인 것은 교육지원청, 학교가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경비 책정 기준요. 우리가 지방세, 지방세 7% 이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몇 프로까지 하고 있죠? 지금 제 본의원은 4% 이내입니다. 네, 4%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교육 현장 여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각적인 그런 노력들을 시뿐만이 아니라 도도 하고 있고 하는데,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명품 교육도시를 선언하고 나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시는데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의 주제인 영재교육기관, 과학고, 그다음에 가칭 경기안산 국제학교, 상호문화 공유학교 외 그게 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직업교육 특구를 지정받아서 특성화고등학교 안산의 6개 학교에 대한 지원, 또 교육부의 지원,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배출하는 그런 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혹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국제학교 지금 운영 유치를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번 협약 맺었던 미국 하와이주 명문사립 아일랜드 퍼시픽 아카데미하고의 협약 이후에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경제자유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논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기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부속 영재교육원 관련해가지고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에 대한 다양성, 또 미래에 대한 꿈나무에 대한 부분을 이 안산이라는 공동체에서 담아보자. 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또 상실감, 속상했던 부분이 교육 때문에 안산을 떠나는 학생, 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담함을 느꼈고, 그런 과정에 많은 교육에 대한 그 콘텐츠, 교육에 대한 기관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고대병원의 영재교육센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안산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미흡함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르기 위해서 먼저 영재교육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용역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용역했죠. 네.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재교육원과 영재교육센터의 그러니까 기능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시장님. 제 질문의 취지는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재교육에 안산시가 좀 지원해야 될 필요성들을 네네. 갖고 용역을 추진하셨죠? 네, 그래서 23년에 용역을 추진하셨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용역 추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자료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영재 교육 현황을 토대로 해서 안산시의 영재 교육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해서 23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수행한 기관이 어딘지 아십니까?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영재 교육기관이란 영재 학급, 영재 학교, 영재 교육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공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영재 교육은 지금 예를 들면 교원의 문제, 그 다음에 학생 지원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니 결론적으로 대학교 부설 영재교육원 설립 운영이 바람직하다. 또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스타트가 고려대학교에서 영재교육원 설립에 관련해서 협약 체결하셨는데 그 취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안산이 갖고 있는 환경적으로 보면 고대병원이 있고 한양대학교가 있고 그 분야에서 추구하는 전문 분야에서 먼저 해보자라는 측면에 있어서 접근했습니다. 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영역이 끝난 직후에 23년에 아마 제가 영역이 8월쯤에 마무리됐나요? 9월인가요? 그때 끝나고 직후에 9월 고려대학교에서 주민 제한 사업이 들어옵니다. 고려대학교가 안산시에 행정적 좀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유지를 매입해야 될 입장이 있었던 거죠. 네. 예, 뭐 시설 확장이 되기 때문에요. 네. 어쩌면은 의료시설 확장, 공간 확충을 위해서 고려대학교에서는 그 예당과 접하고 있는 녹지 공간을 매입을 해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위한 그런 토지 확보가 필요했었던 거고 또 지금 장례식장의 위치 변경을 위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시와의 그런 공조들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주민 제안서가 그 내용이 들어 있었고 거기에 분명히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설립 운영에 대한 주민 제안 사업이 쉽게 말하면 사회공헌 사업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운영되는 영재 교육원입니까? 아니면 교육센터입니까? 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센터와 교육원의 영재 교육원의 차이를 한번 보실까요? 네. 쉽게 말하면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정식 영재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영재교육센터는 비정규 교육기관이고 일반적 모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의아합니다. 왜 고려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했던 용역 결과가 분명히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부설의 영재교육원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 직후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주민제한 사업으로 분명히 영재교육원을 설립 운영하겠다는 그런 제안서가 적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재교육원이 아닌 교육센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재교육센터는 영재교육원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이 네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현실적으로 언제 근자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고려대학교 본교에서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조차도
24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안산대학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있는 이 영재교육센터가 영재교육원으로 나중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인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정을 갖고 행정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학생, 학부모, 또 고대병원 관계자들도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만족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업하고 여름과 겨울학기에 특강이나 집중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과연 이게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추구했던 양질의 영재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출발선에서 100% 담을 수는 없으나 이런 시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영재 교육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요. 이 교육이라는 것이 한 번에 성취되지 않는 걸 누구보다 박은경님 잘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자셨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100% 준비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처럼 이게 교육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네네.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들을 더 멀리 보는 미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려대학교가 그런 시에게 제안했을 때 그런 취지들이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당초에는 25년에 영재교육원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네네.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와 더불어서 한양대학교는 또 어떻습니까?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 설립을 우리 시가 23년에 그 같은 해에 지금 협의를 시작했죠. 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25년 5월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이 한양대학교에서도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겠다 해서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협약 당사자가 어디죠? 안산시 한양대 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이 거기에 협약을 맺으면서 지원하는 내용이 뭐죠? 인재육성재단이 갖고 있는 5천만 원에 대한 예산 지원입니다. 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안산시와 한양대학교가 영재교육센터 설립 운영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인재육성재단도 물론 인재육성의 취지 본연의 법인의 취지가 있으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에서 뜬금없이 5천만 원에 대한 그것도 출연금이 아닌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일회성으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그 가야죠. 지속성을 네. 기부금의 일시적 기부금으로 대다수가 일시적 기부금인데 인재육성재단에서 그걸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인 역할 기능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은 기부금에 의한 5천만 원 예산 지원을 협정했는데요. 향후에는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게 보고의 건이 아니라 의회에서는 네네. 지속적인 향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신뢰성이기 때문에 이 협약 또한 보고의 건이 아니라 의회 의결의 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이후에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각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여진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협약에 의하면은 영재교육원이 설립될 때까지 쉽게 말해 영재교육원을 설립할 때까지 계속 한양대학교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협약에 따르면. 협약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아서요? 시기적인 것은 지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도 2026년도를 목표로 지금 진행합니다. 28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이해 과정들이요. 단순한 협약에 그치지 않고 상호 네네. 신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협약 시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신중한 네네.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니라 의결사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소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강사진 역량 강화, 학생들의 성장 관리들이 체계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지금 영재교육센터 운영 자체가 미비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추후에 이런 지원과 협약들의 근거에서 체계적인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각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다음에 과학고 관련입니다. 24년 4월 그 경기도 교육청의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 발표 이후에 굉장히 우리 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적극 추진에 나섭니다. 시장님께서도 발표 이후에 5월 달에 이게 우리 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역도 착수하고 13개 교와 간담회를 갖는 등 또 그다음에 여러 과학고 유치를 위해서 시민뿐만이 아니라 산하기관, 기업인들 관련해 가지고서 많은 협력을 모았지만 결과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선정되지 못한 거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회랄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산을 교육도시 안산을 만들어 보겠다는 행정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또 그걸 위해서 원곡고등학교 자공고에 대한 선정을 비롯해서 모든 학교들을 특화, 특성, 육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 동서남북을 통해서 원곡고등학교, 디미고, 동산고 한 축이 이제 을 쪽에 있는 성포고등학교를 육성해서 안산의 교육 수준을 올려보겠다라는 뜻을 갖고 진행했고요. 또 여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수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하고 바로 옆에 보면 대덕과학관이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상록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노적봉이 있고 그런 환경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노력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전력 투구를 하셨지만은 네네. 시장님 지금 답변처럼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좀 조급함은 없었는지, 그 실질적으로 전략이 미흡하진 않았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 동력은 제대로 끌어냈는지에 대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 결과 이후에 혹시 과정을 한번 피드백을 보셨습니까? 네, 향후에 이제 국가의 어떤 학교 특성에 관련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또 다른 도전을 해보자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학교장도 학부모도 또 학생들도 같이 공감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정이 안 되면서 상실감도 있고 또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이제 추진 동력에 있어서도 많은 좀 실망감은 있습니다만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교육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략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요. 부천고하고 성남학교가 네네. 사실은 네. 전환이 된 거잖아요. 지정됐습니다. 네. 부천고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미 과학 중점고로서 네네. 로봇 분야의 특화 교육들을 네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안산시에서도 사실은 과학고 전환에 있어서의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로봇시티와 연계한 특화된 과학고 유치 전략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밀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유치에 선정되지 않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후에 화성 같은 경우는요. 네네. 예.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다 해서 인재의 육성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또 다른 시작을 위해서 네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고등학교가 과학 중점고로 지정된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방금 말씀하신 명품 교육도시로서 지자체의 역할 기능들은 더 적극적인 다각적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다음 가칭 경기 안산 국제학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셨죠? 일단 경기도교육청과의 그런 그 행정적인 또 시의 주장, 시가 또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고요. 또 시의 역할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또 그거에 따른 미래 안산의 도시가치의 상승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고 무엇보다도 교육 청성과에서 혼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네,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이런 업무 협약 체결하기 그 전까지 사실은 공립학교 또는 사립대안학교도 검토하셨죠? 네. 네. 그리고 22년 8월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24년 6월 18일 업무 협약 체결할 때까지 근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협의의 추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연구 영역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이 발표됐을 때 가칭 경기 안산 국제학교 설립안이 발표됐을 때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역 사이에서의 그런 의견이나 반응 정도는 특히 대부도 중심으로는 굉장히 환영했고 현수막도 개첨했고 또 저는 전반적으로 이 안산의 국제학교, 경기 안산 국제학교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국제학교에 대해서 네. 현장에서의 우려들은 이렇습니다. 보디언이 토론회도 하셨죠. 5분 발언도 했고 또 네, 시민분들과 포럼도 했고 했지만 네네. 안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중점교육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뭔지 아시죠? 왜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네. 분명히 이 학교의 추진 배경은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 요구, 다문화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말 다문화 중심의 그런 것들을 담아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학교 유형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요. 교육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 또 공간 구성에 대한 문제,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이렇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네. 교육은 결국은 영어 중심의 교육, 영어 인증제는 사실은 현실을 너무 간과한 그런 프로그램인 거고 골프, 승마, 요트 등 부적합한 교육 과정과 호화 설계 지적을 받아서 전면 재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가지고서 심의를 다시 받습니다. 그 받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연말부터 각계각층에서 특히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과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산은 다문화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2년 동안 담아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설립을 22년부터 8월부터 준비해 왔는데 결과물이 과연 안산의 목소리,
다문화 교육의 현실이 담여져 있지 않은 현실과 괴리되는 이런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무늬만 다문화 교육이고 실상은 특권 교육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실상 온곡고등학교 그 인근의 학교들에서는 일상적인 언어 소통조차도 어려운데 이런 학교 현장에 실상을 간과한 그림에 떡인 국제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이 가칭 경기 안산 국제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면 다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2차 심사를 받죠. 두 번째로. 네네, 네.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립형 대안학교. 그래서 이제 같이 경기 안산 국제학교에서 학교 명칭이 뭘로 바뀝니까? 경기 안산 1교로 바뀌었습니다. 1교로 바뀌어서 네네네. 제출해서 25년 4월 조건부 통과가 됩니다. 네네. 결국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국제학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 세부 운영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산시에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 경기 안산 국제학교에 대한 그 교명은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후에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가 협의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진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왜 국제학교에서 안산 1교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하신 2025년 4월에 있었던 투자심사 준비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에도 그 협조 요청이 왔죠. 학교 명칭에 대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지속적인 유효가 있음을 담보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투자심사 결과 학교에 대해서 변화된 사항을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유형 5개념. 학교 설립 기획 초기에 학교 당시 학교명이 경기 안산 국제학교로 정해져서 학교 유형을 국제학교로 오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학교명이 변경되는데 경기 안산 국제학교에서 경기 안산 1교로 학교 설립 목적이 다문화 학생 대상 대안학교로 수월성 교육이 아닌 보편 교육으로 학교의 운영의 취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 계획도 바뀝니다. 다문화 학생 70%, 일반 학생 30%, 그리고 기준은 경기도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입니다. 1순위가 우리 안산시만이 아닙니다. 다문화 밀집 지역인 안산, 시흥, 화성 지역이 1순위이고요. 2순위가 경기도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계획이 추첨제로 바뀝니다. 경기도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이 모집 기준으로 지원한 학생 대상을 추첨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세부적인 거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제학교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편 교육의 대안형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만이 결국은 그 학교에 진학하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돼서 쉽게 말하면 시민의 삶이 질이 녹여져 내리고 결국은 이 명품 교육 도시의 가치도 담아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장님께서는 이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 안산시가 이 가칭 경기 안산 1교에 담아놔야 될 안산시의 고민은 무엇이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향후에 분명히 담아내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중투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이 결과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다 봅니다. 안산시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요. 다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안산시 행정의
부담을 국가가 좀 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 과정에서 더 피력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투자 네네. 심사까지 통과되고 나서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부분에 있어- 그래서 제가 네네. 2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담아냈을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실질적인 협의의 과정에서 실무 네네.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 아시지만 공립형 대안학교가 전국에 최초입니다. 이게 모델이 없습니다. 모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예,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난 과정은 그렇다 네네. 치더라도 그래서 네. 지금 그 중앙투자심사의 학교 운영의 취지 방향성들이 설정돼 있는 만큼 이미 가늠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 토대로 해서 향후에 학교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가 더 적극적인 네. 노력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해주시기 가늠자는 당부드리고요.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이후에 진행 과정에서 가늠자가 왜냐하면 변하지 않으면 안산시 행정이 그와 같은 주문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저 그 부분은 그러면은 네. 추후에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부와 함께 네네. 그 부분에 대해 과정에서 안산시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또 이건 부속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4년 10월에 경기 안산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부속 협약을 체결해서 향후에 학교가 개교되면 28년부터 매년 8억씩 5년 동안 4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것 또한 합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답변과 이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럼 이것 또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부결냈지만 네. 나중에 이것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는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안산시와 교육청과 맺은 협약인데 이 그 투자 심사 과정에서는 향후에 이 해당되는 지자체들 쉽게 말하면 안산 말고도 하성과 시흥에서도 학교 운영에 대한 네네.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네. 지자체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사회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무상 지원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거 우리 안산시만 8억씩 해서 40억 줄 게 아니라 시흥시라든가 화성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산국제학교 건립 관련해서 학교의 운영 방향성이 정말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명품 교육도시의 국제학교로서의 방향성인지 아니면 정말 안산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현장을 담는 보편성 교육으로 가야 될지는 신중히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경기 안산국제학교 관련돼서는 예상 사업비가 1천억입니다. 1,000억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 과정 속에 안산시가 이제 5년간 8억씩 지원한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시흥과 화성에 대한 부분은 학생 모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사전적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학생 모집과 관련돼서도 같이 논의하고 진행된 과정에 있어서 시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2년 동안 세팅해서 처음 투자심사에서 전면 재검토 내렸던 그런 수월성 특별 어떠면은 그런 국제학교로서의 가치는 지금은 투자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국제학교에 대한 학교의 명칭을 가변적이긴 하지만은 변경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안산국제학교가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안산 특성을 고려해서 원곡초에다가 상호문화 교육을 위한 교육 돌봄 공간과 주차장을 통합하는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와 소유는 누구입니까? 부지는 경기도 교육청이고요. 네. 교육청과 관이 함께하는 사업으로는 또 최초입니다. 네. 부지는 영국초지만요. 네네. 이 사업 투자 심의서에 보면요. 소유 안산시, 그 다음에 사업의 주체도 안산시, 운영의 주체도 안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돼 있듯이요. 모든 사업비를 우리 안산시가 내는 거 아닙니까? 부지비는 여기에서 96억 7억 정도 산정돼 있지만 이걸 뺀 전체적 사업비에 있어서 그 모든 사업의 주체는 안산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4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4년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협의해서 24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4월에 선정이 됐고 실질적으로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는 24년 연말에 투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건 행정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안산시 의회는 지금까지 이 공모사업 선정돼서 협약 맺었고 행정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약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네. 공식 안건으로 오지 않고 간담회 때 보고만 됐습니다. 24년 2월하고 8월에 한 번요. 네, 저는 이 맞습니다.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이 사업도 안산시가 주체로서 투자심사 받으셨죠? 네. 네. 조건부로 받으셨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조건부로 받았는데 그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예,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네. 또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의미에 대한 부분이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결국 이 사업은 아주 이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온곡초 부지에다가 지하 주차장 200명 정도를 조성하고 지상 1층과 2층은 교육연구실을 짓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보여지지만 주차장만이 아니라 물론 주차난 해소에 대한 큰 기여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호 문화 공유 학교 건립의 취지는 결국은 1층과 2층에서 이루어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한 24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 지방 네네. 재정을 투입하고 네네. 경기도에서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128억 해가지고서 이 건물을 짓는데 향후 운영은 20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1층과 2층은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프로그램인데 네. 다문화 교육, 즉 사전적으로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하거나 기초 교육이 필요한 이음학교의 공간으로서 그리고 늘본 교실의 공간으로서 이용되는 겁니다. 이 특화된 프로그램은 학교에 준하는 공간으로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인력도 그렇고요. 네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이 건물을 짓고 지하 주차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지상의 부분은 관리를 이것도 예정이지만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 관리와 일반적인 관리를.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얼마 측정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6억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게 건립돼서 운영이 될 때 우리 시가 매년 16억씩 돼서 건물 또는 인건비, 거기에 인건비가 결국은 교육 프로그램이겠죠. 네.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그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건데 학적 관리도 쉽게 말하면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안이한 해석을 한다면 지하 주차장 200명 얻었으니까. 물론 그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하지만 지금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상호문화 공유학교가 갖는 가치는 과연 뭘까? 그러면은 교육청에서 그런 전문적인 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대상으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그러면 우리는 그 옆에서 뭘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줘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호문학교 관련돼서는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시설에 관련된 운영은 육성재단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지만 원곡동의 주차장난이 심하고 로타리 쪽에 있는 주차장의 협소 때문에 주차 기능이 없습니다. 시가 주차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평면 주차, 주택 매입은
한 명당 1억이 들어가고요. 시장님, 아니요, 시장님. 예. 네. 지금 우리는 주차장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안산시가 240억 들어가는 것이 결코 손익적인 무게를 달아서 단순한 부분, 상호 문화의 기능을 빼고 주차장이라는 형태의 가치만 보더라도 결코 손해는 그러니까 아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요, 주차장을 네네. 논하는 게 아니라 성하오 문화의 공유학교의 명품 교육도시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의 네네. 지금 가치들을 우리 안산시가 주체가 돼서 네네. 하는 사업에서는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냐를 말씀드리는 근데 거예요. 의원님, 우리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과 교육지원청이 원하는 상호 문화에 관련된 것이 같이 결합이 됐기 때문에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지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됐으면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겠습니까? 기관과 기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결이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할 때는 그만한 서로의 타협점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관점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답을 듣고 싶다는 건 아닙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4가지 그런 사업들의 추진 과정에서 과연 우리 안산시가 명품 교육 도시로서의 정확한 방향성을 그리고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명품 안산 도시, 명품 교육 도시 그것과 정말 시민이 가야 할 때도 시민에게 필요한 명품 교육 도시는 정말 부합한지 서로 상충되는 건 아닌지 저는 그 점검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은 빈년지대이라 중장기적인 더 멀리 보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 단순한 치적 사업이 아닌 내실 있는 진정성 있는 명품 교육 도시의 교육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보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출직 교육에 대한 투자나 교육에 대한 시선을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성과를 담아서 시장님 좀 짧게 정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 훗날 인성 8기 이민희 시장이 어떤 성과를 했냐라고 시민들이 평가받을 때 저는 교육에 이민희 시장 진심입니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시죠. 예.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일단 시장님의 그런 고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이해합니다. 그것 또한 저희 안산시의원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육청과 협의의 과정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어서 지적하고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들을 잘 담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